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도전을 준비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연 어떤 식의 개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었죠. 근데 지난번 22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만나고 난 뒤에 이어서 조선일보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더군요.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것은 아니고요. 전화 인터뷰를 해서 몇 마디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던, 관찰해 보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이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선일보하고 기자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에 보면 인터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일보, 국민일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세계일보하고 하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 또 김영석 교수와 만난 거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보궐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선을 왜 하게 됐는지 잊었느냐? 상식과 정의의 출발점이다.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의 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런데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결국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이어서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다, 이런 얘기들 계속 페이스북에 써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사실상 2차 가해를 하는 듯한 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도 사실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상당한 정도의 무리를 빚었던 의원 3명이 있죠.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이 세 사람을 퇴출시키라 그러니까 퇴출시키진 않고 이 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차하는 형태로 해서 그 캠프를 그만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피해자한테는 2차 가해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고, 서울시장 캠프에서만 그러느냐, 민주당 부산시장 캠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오거돈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여기에서 변호사를 맡았었죠. 이 사람이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가 문제가 되니까 물러났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2차 가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거돈 전 시장하고 지금 김영춘 후보와는 우리는 사실상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부분 인정 못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니까. 그런 일도 있었다. 이것도 역시 2차 가해다. 이런 부분을 아마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다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시민들께서는 그동안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다. 지금 얘기하는 2차 가해 이런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반격이다, 이런 얘기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반격, 응징,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투표하면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표까지 독려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민주정치라는 건 시민들이 정치인과 정치 세력의 잘못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또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 아닌가. 그러니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야권 후보가 단일화됐는데 단일화된 후보를 직접 지원할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참여를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겸양의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 제약이 많아 하지 못했던 생각이나 공부를 차분히 하고 있다. 조용히 책을 읽으며 집에서 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윤석열 전 총장이 요즘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 책 읽고, 그 다음에 온갖
보도자료 같은 것 읽고, 그 다음에 보고자료도 읽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집으로 불러서 공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일단 빼놨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못했던 생각, 이 생각이라는 게 결국 대선 준비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걸 대선 준비라고 단정을 하느냐면, 자, 외부에 공개된 일정 중에는 101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 만난 거 있죠. 뭐 그거는 뭐 상식과 정의, 그러니까 뭐 그런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그런 메시지를 한번 전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보궐선거 김경에서 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것도 또 별도로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 이종찬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아들 이철우 교수를 만난 것으로 처음에 보도가 됐지만, 그 둘이 뭐 중마고우니까 그렇게 보도가 됐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그날의 메인 이벤트, 윤석열 전 총장의 메인 이벤트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만난 것이라고 봅니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을 DJ와 함께 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원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50 정권의 정치인으로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민자당, 노태우 정권에 참여했다가 민자당 3당 합당에 의해서 생긴 민자당 때 YS 김영삼 후보와 민자당 대선 후보 경선을 하다가 포기하고 나와서 대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DJ 캠프에 들어간 사람이고요. DJ 캠프에서의 역할은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런데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 할 때 이종찬 전 의원을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원래 거기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많이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이종찬 전 원장이 회고록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회고록을 쓰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보통 사람의 회고록과 달리 팩트 중심으로 쓰겠다, 이런 약속을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 글쎄 저도 읽어보긴 했는데 그게 뭐 전부 다 팩트인지는 저도 자신은 없죠. 그러나 여하튼 상당한 정도로 그 팩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회고록 저는 읽어봤기 때문에 그 회고록에 보면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DJ의, 그때까지 DJ가 삼수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1997년에 사수 때 당선이 됐는데 이 사수 때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당선이 됐다. 그 변화에 크게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이제 제 독자분들께서는 이종찬이면 뭐 좌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좌파는 아닙니다. 그건 명백하게 좌파는 아니고요. 다만 민정당에 참여해서 그동안 뭐 원래 육사 출신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YS 정권에서 탄압받고 그러면서 DJ한테 몸을 의탁했던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기획, 이게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가지고 있는 대선 기획의 노하우, 그걸 제가 본인한테 직접 듣기도 하고 그 회고록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윤 전 총장이 묻든 묻지 않았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상당한 도움과 설명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번 선거를 성범죄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응징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죠. 이러면 성범죄의 원죄를 안고 있는 후보가 누구죠? 박영선 민주당 후보죠. 원래 민주당은 사실은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당원 당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당원들의 뜻을 묻는다. 당원들의 뜻을 물으면 당연히 그건 후보를 내자고 하죠. 서울 시민의 뜻을 물었어야죠. 그런데 어쨌든 얼렁뚱땅해서 당원을 바꿔가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잘못된 단추를 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잘못했다 그러는데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빨리 후보 철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그 1년짜리를 위해서 명분을 통째로 버렸다. 이거는 민주당이 앞으로 두고두고 명분 없는 정치를 한다는 그런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길을 만들었다. 이거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앞날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바로
성범죄라는 원죄를 안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리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LH 투기 의혹 사태까지 있었고, 그동안에 부동산 민심의 누적된 악화, 이것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온갖 여론조사가 박영선, 김영춘 후보의 불리한 지표를 내고 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현재 공식 선언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민주당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고, 이거 상당한 정치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곧 민주당의 반대편, 지금 야권 후보는 단일화되어 있죠. 서울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제3당이니까, 아니 3당은 국민의당은 아니군요. 정의당이 3당이죠. 여튼 국민의당은 제4당이니까, 그러니까 그 야권 단일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됨으로써 자, 앞으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럴 경우에 야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이거를 일정 부분은 확보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 야권의 힘을 보탰기 때문에 그 일종의 할 말이 있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정치 참여 준비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겸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만난 것은 정치 참여에 상당한 뭐 한 몇 발짝 정도 다가선 것이다. 사실상 선거 기획에 돌입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거는 뭐 이종찬 전 원장이 선거 기획을 직접 한 사람이고 본인이 대선 도전에 실패했으니까 아마 실패한 이유와 선거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누구를 만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상세히, 더군다나 1995년부터 7년, 그 다음에 국정원장 하는 기간, 뭐 상당한 기간을 민주당 사람들하고 같이 선거 기획을 했습니다. 선거 기획을 처음에 95년에 할 때, 이때는 이강래 전 의원, 이 사람을 DJ가 이종찬 전 원장한테 붙여줬거든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은 기획을 잘합니다 라고 해서 붙여준 이강래 전 의원과 함께 선거 기획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김한길 전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은 이종찬 전 원장 지휘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뭐 김한길 전 대표하고도 윤석열 전 총장이 친하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그 다음에 뭐 DJ의 그 처남이죠, 윤흥열 씨, 여론조사 전문가고,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 칭찬을 그 회고록에 보면 굉장히 많이 해놨더군요. 상당히 정확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놨던데, 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쭉 해서 뭐 그 회고록에 써놨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이종찬 전 원장을 도와서 DJ의 선거기획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물론 앞으로도 정치인을 또 만날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상당히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종찬 전 원장을 만난 데 이어서 이번에는 4.7 보궐선거에 직접 본인의 메시지를 내고, 또 이런 것들은 바로 투표를 하면 바뀐다, 이런 메시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많이 해라. 왜냐면 지금 각종 여론조사, 오늘 아침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봐도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그 서울 시민의 지지율 또는 국민적 지지율, 이건 여전히 이재명 전 지사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앞선 조사도 있었고, 이번 그 칸타코리아 조사인데, 이 칸타코리아 조사는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지사를 앞서는 쪽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직도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지지율 고공행진, 이건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적어도 자, 이번 선거의 성격 구정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해야 바뀐다 라는 메시지까지 나왔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번 이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는 야권이다 라는 걸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